네, 2025년 5월 8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그 앞에서 법원 그리고 변호사협회가 굴복하는 거 아닌가, 알아서 기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인민재판의 길이 열리겠죠. 남은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도 누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독재자를 위하여.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법원을 압박하고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보류했습니다. 왜? 법원에서 법관회의를 열어서 스스로 자정을 하겠다. 즉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요구하는 거를 스스로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가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특검이라는 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하기 전에 법원 스스로 한번 대법원장 날려봐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미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서울고법이 고개를 숙였으니 조금 천천히 하자. 이런 의견도 민주당에서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보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보류입니다. 이제 기미정책이라 그러죠. 이게 당나라가 주변국들을 상대로 속국가하는 정책을 기미정책이라 그럽니다. 이 소가 있을 때 소에 이렇게 콧줄에 꿰는 거, 그게 아마 미자일 겁니다. 한자로. 기는 말은 이렇게 입을 열린 다음에 여기다가 재갈을 물리죠. 입에다가. 확 돌리면 그 큰 말도 고개를 획 돌리면서 따라옵니다. 재갈과 곱비, 그걸 한자로 기미라고 합니다. 그 당나라가 한참 제국일 때 주변 나라들을 상대로 약점을 콱 쥐고 마음대로 이 대가리만 잡고 곱비만 땡기면 그냥 굴레하고 소 콧돌에만 땡기면 따라오잖아요. 기미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계기로 윤 대통령 파면에 성공한 민주당이 행정부는 완전히 정복했죠. 이제 거기 대한민국 행정부는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부총리도 제1부총리도 없고 제2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행정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수뇌부를 날려서 법원도 꼼짝 못하게 하겠다. 전부 다 기미정책을 펴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는 하겠다고 삽사이가 밝혔던 걸로 아는데, 글쎄, 대법원장이 그래도 국가원수급인데, 국가원수는 아니지만 국가원수랑 우리 정부는 3개로 쪼개놨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인데 청문회를 한다. 청문회가 그렇게 권한이 강한 건가? 국회 입법 독재 아닌가요?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독재를 부리니까 이번 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답니다. 그래서 속도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희대 특검법 발의를 보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법관들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여는 문제를 열겠다는 게 아니고 여는 거를 결정하는 일종의 투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나가는 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받아서 법관 대표회의를 열지 말지를 결정하겠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 4월 12월 정기회의 말고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또는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등등 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법관들의 코트넷인가 하는 판사들이 보는 자기네 내부 사이트에서 이 글들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 법관회의는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서 2018년부터는 공식기구입니다. 글쎄요. 임금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공무원 노조, 비슷한 법관 노조는 아니겠죠. 근데 이 법관들이 이런 기구를 가져도 되는지 저는 굉장히 그건 좀 의심스러워요. 법관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네 이기주의로 가게 되면 이기주의로 갈 수 있잖아요. 봉급 더 달라는 거 외에 의견을 통일한다든지. 그럼 그 법관 대표회의의 우두머리를 기미정책으로 딱 잡아버리고 끌고 나가버리면 법관이 다 떨어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있으나 마나지. 근데 이 법관에게 상당히 웃겼던 게 지난번 윤 대통령 체포를 해갖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렇게 기물을 부수고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규탄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빠락빠락했을 때는 입을 척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이 법관회의 의장은 김예영 남부지법 부장판사인데 그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없어지고 국제인권 연구회가 만들어졌죠. 이 진보적인 단체라고 하는데 여기 소속이고. 근데 하여간 이렇게 자기네 수장이 지금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고 사법부가 결정한 거를 정치를 하는 입법부가 압박을 넣어서 재판 기일도 연기하게 만들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마구 끼어드는데 법관회의들이 이렇게 열지 말지를 주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한 게 독선적이다. 법관회의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다가 또 다른 안건으로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압력을 넣는데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받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와서 두 개를 다 의제로 올리는 것 같은데 극과 극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법관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금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세상이니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그러면 참 많이 실망스럽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 민변 말고 변호사협회, 변협이 있습니다. 변협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근데 변협도 자기네들의 이익과 관련된 거는 항상 떠듭니다. 지금 변호사가 늘어나면 변호사 단체에 속한 변호인들은 이익이 줄어드니까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를 줄여달라 이런 거는 변협도 요구를 합니다. 자기네 이익 걸린 거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번협 측은 우리 회원들 간에 의견이 나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공정한 의견을 내줘야지. 그뿐만 아니라 한국법학교수회 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협하고 법학교수회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거론하는가 하면은 이 변협회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은요, 법원만큼 중요한 게 검찰이죠. 검찰총장을 추천할 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물론 들어와요. 거기서는 이제 비당연직으로 뭐 검찰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은 당연직으로 변협회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은 들어가는데 이 단체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 단체들이 지금 사태에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면 누가 좋겠어요? 이재명이 좋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재판은 정치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민재판이 판을 칠 겁니다. 정치 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사법부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간다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보수 정권, 근데 지금은 좌파 정권에 많이 따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김혜영 씨도 김명수 씨, 즉 문재인 씨가 임명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국민마저 아이고 내가 그냥 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나 안 맞으면 되지 하고 누워버리면은 이재명 독재 히틀러가 등장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입법권은 쥐고 있고 행정권은 대통령 되면 되는 거고 사법권은 알아서 기지고 있으니까 황제 폐하가 납치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은 스스로 내분에 빠져서 쩔쩔매고 있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씁쓸합니다. 법원과 변협의 신목을 보면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지식인들은 똑똑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건 아니지. 골로는 안 가겠지. 근데 앞으로 진급에서 아주 불리해지지. 판사들. 그러면 변호사들도 뭐 수입 많이 하려면은 정권에 잘 보여야 되니까 인민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권력 앞에 누구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정의를 들고 한번 나와보실 겁니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